네, 오늘은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경상남도에 있는 한 대학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 학교 이름을 막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또 언급하게 되면 이게 되게 피곤한 게 요즘 프로 불편러들이 하도 많아서 우리 특정 학교 이름 딱 언급하면은 훌리건들이 막 나타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냥 경상남도에 있는 대학교 정도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만 드릴게요. 학교 이름이 한으로 시작한다. 한, 알겠죠? 한 무슨 대학교인데 경상남도에 있어요. 자, 근데 이 대학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학교를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면 굉장히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솔까 말씀드릴게요. 인서울에서 학부 나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지방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달라요. 자, 일단 제가 박사과정 나왔던 학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박사과정 나왔던 학교는 그 미국에 한 10위권 정도 하는 명문이에요. 명문.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명문 대학교 박사과정입니다. 근데 이 정도 들어오려면 한국에서 영어 실력도 돼야 되고 연구 핏도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학벌이 되게 좋아요. 한국인 유학생들 보면은 미국이 학벌 사회가 아니지만 연구 핏으로만 승부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연구 핏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똑똑해야 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연구 핏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던 학교 한인 학생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학벌이 좋았어요. 공대 한인 학생이 하면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아니면 2등 하는 학교, 3등 하는 학교, 그 외에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들은 거의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가끔 이제 지방에서 좀 공부 잘하는 지방 대학교들에서 과톱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오긴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 유학을 하는 한인들 사이에서 지방대 출신들은 사실 주류는 아니에요. 그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학부 출신을 까보면 명문대들이 많아요.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부유한 집안의 그리고 인서울 출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트렌드인데, 제가 이 경상남도에 있는 한 모 대학교, 한으로 시작하는 이 모 대학교에 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항상 미국의 명문 대학교나 미국의 세계적인 연구소나 미국의 대기업에 요 학교 출신들이 항상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뭔가 이 학교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 학교 출신 그 사람들을 좀 미국에 살면서 좀 몇몇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그렇게 미국에 성공하게 만드는가? 왜냐면 사실 이 학교가 수능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서울에 있는 학교 들어가려면 수능 점수로 적어도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이 학교 경상남도에 있는 이 대학교가 사실 인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문으로 막 소문난 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 수능 점수, 제가 예전에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수능 점수로 한 상위 30% 안에만 들면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즉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는 솔직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학교 출신들이 미국의 명문대 박사과정이나 미국의 세계적인 국립연구소나 세계적인 대기업에 꽤 많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거 있으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아요. 특이한 사람, 독특한 사람들 만나면 왜 그럴지 항상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학교가 제가 알기로 사립대인데 그 한국에 있는 되게 큰 개신교 교회에서 그 개신교 교회 연합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 재단에서 그 한국의 개신교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마인드셋으로 만든 사립대학교예요. 근데 뭐 물론 한국에 보면은 인서울의 명문대 중에 뭐 개신교 재단이 세운 사립대들 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지금 서울에 있는 그 명문 개신교 계열 사립대들 보면은 사실 처음 시작은 개신교처럼 시작했는데 학교 다녀보면은 개신교적인 채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채플이라는 거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일반 그냥 무신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교랑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세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개신교적인 학교라고 보기 힘들죠. 뭐 서울에 있는 개신교 계열 학교들은 대학교들은 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에 있는 뭐 개신교 대학교 중에 한 곳은 그 창립자가 건립할 때는 학교 표에 그 기독교적인 표를 했었는데 요새 그거 떼버렸어요. 떼버리고 뭐 그냥 세상적인 뭐 그냥 백그라운드의 그런 슬로건으로 바꿨죠. 뭐 좀 그런 게 추세인데 요 학교 경상남도에 있는 이 학교는 완전 그 개신교적인 분위기로 학교를 완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추구하는 게 봤더니 거의 미국의 청교도 정신 있잖아요. 거의 그 마인드셋이에요. 그 미국의 그 초기 건국 정신들이 가졌던 그 성서주의적인 마인드셋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 중심적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소그룹을 짜줘가지고 그 같이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 같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 학문을 융합하고 갈고 닦는 그런 매우 개신교적인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셋이 미국의 그 주류 보수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막 미국 문화를 막 굳이 한국에다 구현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개신교 재단에서 만든 개신교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슬로건으로 만든 대학교라서 학교 자체가 매우 개신교적으로 그냥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 그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뭐랑 일치하게 되냐면 미국인의 그 보수층,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마인드셋이랑 완전 싱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솔까 말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우연히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혹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서 저 경상남도에 있는 저 학교를 간 것뿐인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그 학풍 그 자체가 미국의 기득권 보수 세력의 마인드셋이랑 완전 싱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막 뚫을 수가 있는 거야. 그 파워로.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뭐 예를 들면 그 한국의 뭐 대기업이나 한국의 대학원을 뭐 예를 들면 동남아나 뭐 이런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근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 문화의 그 기본적인 정서인 뭐 예를 들면 유교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 뭐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회를
이게 이해하면서 한국 사회를 막 뚫어나갈 수 있겠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상남도에 있는 이 개신교적인 대학은 매우 개신교적이에요. 막 학교에 채플 시간도 있어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성경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여기서 확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인들이 봤을 때 그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야. 굉장히 친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는 거야. 그 컬처에서. 그래서 이 학교 출신들이 미국 진출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 중에 그 한국에서 랭킹 1위 학부 나온 애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 하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또 출신이 서울의 강남이야. 강남의 파락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의 기득권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친구는 항상 이제 좀 이렇게 학벌주의와 그런 파벌주의, 한국식 파벌주의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경상남도의 그 모 대학 출신이 이렇게 모임에 나오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무슨 대학 들어본 적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알지. 저 학교가 그 한국에서 그 기독교 학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어본 적이 있어. 제가 이렇게 제 솔직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 랭킹 1위 학교 나온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진짜로 솔까만해서 듣보잡이다. 나 지금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봤어. 야, 근데 저런 학교 나온 애들도 우리 학교 박사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 그런 이미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특히 한국에서 좀 명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출신들은 그런 학벌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나 학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 교육 자체가 그 기독교식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원리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의 그런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그런 말들이 항상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강함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뭐 가문, 학벌, 뭐 돈, 뭐 그런 거, 자기의 뭐 머리의 똑똑함,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 학교 출신들은 자기들이 지방대 출신이라는 열등감도 없고 지방대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정서에 완전 싱크로가 되게 잘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어디 가나 잘 나가는 학교와 잘 나가는 그런 연구소, 잘 나가는 회사에 요 학교 출신들이 항상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면,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때 요 학교 출신들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공부 잘하면 명문대 가는 게 좋죠. 하지만 한국에서 명문대 갈 정도로, 막 인서울에 명문대 갈 정도로 수능 점수가 안 돼. 그러면 경상남도에 있는 이 학교 가세요. 요 학교에서 그 개신교적인 그 청교도식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냥 길이 쫙 열려요. 왜냐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그 미국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강한 컬처 코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